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9월 고2 학력평가 생명과학 1 총평과 해설을 맡은 나빈나입니다. 여러분, 개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학교 생활 적응하고 있었을 텐데 굉장히 오랜만에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수고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고요. 선생님 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학교에서 이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지금 시험 문제 스스로 다운받아서 풀고 이렇게 해설 강의 들으러 앉아 있는 거죠. 이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험 어땠는지 선생님이랑 총평을 통해서 쭉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설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이번 시험 난이도 어땠는지 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이제 딱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번 시험 한마디로 풀만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학력평가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꼭 중요하게 물어보는 개념들이 반복되어서 또 출제가 되었고요. 또 여러분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흥분의 전도, 그리고 감수 분열, 근수축 이런 문제들이 비교적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했다면, 복습을 했다면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시험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굉장히 시간도 압박적이고 또 피곤하고 이러니까 틀렸을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다시 이제 물 먹고 한번 차분하게 풀어보면 좀 다 잘 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단원별로 어떠한 문항들이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단원입니다. 1단원 생명과학의 이해.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올해는 1번과 4번. 작년은 세 문항, 올해는 1번과 4번.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물어보는 유형, 대표적인 유형들이 딱 나왔어요. 생물의 특성, 우리 어떤 예시를 주어주고 생물의 특성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다음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그중에서도 연역적 탐구 방법, 대조군, 실험군, 그리고 조작 변이, 종속 변이 이런 거 좀 찾는 거 우리 연습해야 되겠죠? 자,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었고요. 2단원도 마찬가지로 평이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4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생명활동과 에너지 두 문항, 그리고 기관계 통합적 작용, 아주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대사성 질환, 우리 이 부분 17번 문항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자료가 나왔어요. 당뇨병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좀 새로운 자료였지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시험을 딱 보고 오답률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3번 문항이 오답률이 1인 거예요. 3번 문항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고 다시 봤거든요. 봤더니 여러분들이 아마 새로운 자료 때문에 좀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 문항이 ATP와 ADP의 전환, 그리고 걷기와 달리기에서 속도 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그래프가 나왔거든요. 처음 보는 그래프를 보고 덜컥 당황을 해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실수를 좀 한 것 같아요.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으니까요.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새로운 자료에 당황하지 말자. 오히려 새로운 자료일수록 좀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3단원 볼게요. 우리 3단원은 아무래도 내용이 많다 보니까 문항수가 팍 하고 집중되어 있죠. 10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쭉 출제가 되었는데 특히 흥분의 전도와 전달, 여기서 흥분의 전도, 속도 이런 거 좀 어렵게 항상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수축, 한 문항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이제 신경계, 항상성 조절, 질병과 병원체, 방어작용까지 어렵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내용도 많고 여러분 좀 암기해야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틀렸다 하는 친구들은 꼭 다시 한번 개념 정리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여러분들 다시 봤으면 좋겠는 문제들을 선생님 좀 살펴봤는데 먼저 10번과 12번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항상 출제가 되고 정말 자주 물어보는데 정말 항상 틀리고 자주 틀립니다. 자, 얘네들은요, 우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딱 나오고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 위치가 어디냐, 즉 어디서 뻗어져 나오느냐, 그리고 구조, 신경절 이전 뉴런과 이후 뉴런 어디가 더 짧고 어디가 더 긴지 비교해야 되는 거, 그리고 각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그래서 우리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만 노르에피네프린, 나머지 우리 아세틸콜린 요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각각의 기관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좀 암기가 많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틀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다음은 13번
이것도 병원체의 특징, 그래서 질병을 주어주고 거기 그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 그 각각의 병원체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오답률이 두 번째로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문제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각각 대표적으로 출제가 되는 질병들,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병원체들,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고요. 각각의 병원체 특성도 다시 한번 개념 복습 통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단원의 마지막 문제는 18번이었어요. 별표 쳐놨죠. 생각에는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걸렸을 그 중에서 조금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답률도 세 번째로 높았고요.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행분의 전도 속도라든지 총 경과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어진 막전이 값을 가지고 이것들을 추론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을 충분하게 연습했다면 풀 수 있었겠지만 연습이 제대로 안 됐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좀 고민을 했었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해설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4단원입니다. 우리 1학기 때 봤었던 3월, 6월 이때는 나오지 않았던 유전 부분이 이번에는 들어가 있죠. 전 부분이 들어가 있진 않고요. 여기 생식세포의 형성,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까지만 이번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우리 11월에 또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총 문항이 4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기본적으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 출제가 되었고요. 마지막 20번 문제, 세포 분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세포 분열에 대한 문제는 이 감수 분열 단계를 쫙 그림으로 주어지고요. 핵상, DNA 상대량을 줬죠. 우리 핵상과 DNA 상대량을 보고 이게 각각의 세포들이 감수 분열의 어느 단계의 세포인지 맞춰야 되는 문제였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좀 플러스 한 값이 나오거나 하면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하고 헷갈려하고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비교적 좀 많은 정보들을 줘서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좀 연습이 필요한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해설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볼게요. 자, 여기까지 우리 전체 20문제가 각 단원별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아직 수능까지 좀 시간이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수능 때 날아오를 비상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비상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당연한 얘기지만 개념은 꼼꼼하게 마침 문항도 다시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이제 작년 거라든지 6월이라든지 다시 한번 봐보면 항상 물어보는 개념들, 정말 자주 출제되는 개념들,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반드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툭 치면 이렇게 툭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이렇게 지엽적인 개념들도 나오죠. 이런 지엽적인 개념들도 그때그때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틀린 문항은 당연히 다시 한번 풀어보겠지만 맞힌 문항 중에서도 여러분들 찍거나 또는 기억, 니은, 디귿, 기니디 중에 하나는 잘 모르거나 애매했는데 맞았다. 이런 문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항들도 여러분 넘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면서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옆에 친구 붙잡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다음은 2번째, 단원별 기출분석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고등학교 2학년에 지금 보고 있는 이 학력평가는요. 우리 고3 때 보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이랑 다루는 개념은 같죠. 그렇지만 조금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등학교 2학년 문제만 풀어보지 마시고 고등학교 3학년에 나오는 모의고사라든지 수능, 기출문제들도 꼼꼼하게 풀면서 조금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 기출문제를 딱 풀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EBS에서 기출의 미래 있죠. 그 교재에는 단원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이렇게 기출문제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볼 때는 그냥 기출문제를 막 푸는 게 아니고 단원별로 꼼꼼하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주로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유형들이 나오는구나, 이 선지는 여러 번 물어보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유형별 접근 방법을 익혀보자, 실력을 향상시켜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선생님이 쭉 총평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좀 해설 강의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1번부터 20번까지 꼼꼼하고 차분하게 한번 문항 해설을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설 강의에서 만날게요.